안녕하십니까. 소쿨극장의 소리내어 읽거나 눈을 감고 듣기 코너입니다. 오늘은 조강지철을 지키기 위해 출세를 포기한 사나이 이야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야기가 너무 길어서 두 편으로 나누었습니다. 오늘 목요일은 전편, 오는 토요일에는 후편을 탑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광해군 시절에 정계를 주도했던 대북파 중에 이시성을 가진 한 재상이 있었는데 부귀영화가 비할 데 없었다. 재상의 아들 역시 서열을 뛰어넘고 벼락출세하여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왕의 최측근 승지가 되었다. 집은 고래등처럼 크고 화려했으며 벽장에는 금은보화와 온갖 귀한 것들이, 고방에는 곡식이 그득그득 쌓여 있었다. 재상의 사위 김생은 장인의 어릴 적 중마고우의 아들이었는데 젊어서 자식들의 혼인을 약속했으나 김생의 부모가 돌림병에 걸려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어린 김생은 천지간에 매우 외롭고 기구한 형편에 처해 재상의 집에 기거하게 되었다. 어렵게 공부해서 과거에 우수한 성적으로 급제하였으나 대북파가 아니어서 한직으로만 맴돌았다. 재상은 귀한 딸을 천혜고아인 김생과 혼인시킬 생각이 없었지만 딸이 워낙 김생의 일편단심이라 허락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해서 김생은 처가살이를 하게 됐는데 장인, 장모와 처남들뿐 아니라 종들도 모두 그를 우습게 여기고 박대했다. 마국간의 어린 종들조차 그를 김생이라 불렀으니 그를 존중하고 받들어주는 사람은 아무 곳에도 없었다. 김생은 이런 대접을 받으며 처가에 살기 싫었으나 단지 사랑하는 아내와 헤어지기 싫어서 꿋꿋하게 견뎠다. 그 힘든 와중에도 유일한 낙이 있었으니 아내가 그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었다는 것이다. 김생은 날마다 대궐로 출근했는데 저녁에 나가면 아침에 들어왔고 아침에 나가면 저녁에 돌아왔다. 돌아올 때는 재상과 부인 그리고 처남 앞을 감히 지나가지 못하고 작은 문을 거쳐 재빨리 아내가 있는 별당으로 들어갔다. 아내는 문 뒤에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마루 아래로 내려와서 모시고 올라가서는 옷과 도포를 벗겨주고 직접 밥상을 내왔다. 그 집에서는 종들조차 맛있는 고기를 실컷 먹게 했지만 김생에게는 쓴 나물 몇 접시만 줄 뿐이었다. 그런 대접에 분노하면서 부인은 김생을 마주하고 눈물을 흘렸다. 그러면 김생은 한결같이 웃으며 말했다. 처가에서 밥을 얻어먹는 처지에 이것도 오히려 분에 넘치오. 너무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오. 하루는 김생이 늦게 집으로 돌아와 보니 아내가 보이지 않았다. 한참 혼자 무료하게 앉아 있는데 아내가 뒤늦게 나타났다. 김생이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으니 아내가 대답했다. 아침에 어머니가 저를 심하게 나무랐습니다. 너는 옷과 음식을 다 부모한테 얻으면서 맞이하고 배웅하는 것은 오로지 김생뿐이로구나. 저 김생이란 인간은 우리 집 곡식만 축내고 내 인생만 망가뜨리니 심히 추악하다. 그런데도 너는 도리어 그놈을 부모보다 10배는 더 섬기니 또다시 그렇게 행동하려거든 그놈을 따라 나가거라. 하셨어요. 그 뒤로 또 부모님의 책망을 들을까봐 문으로 곧바로 들어오지 못했는데 해그림자가 사라지자마자 당신이 돌아왔을 거란 생각이 들어 뒷간에 간다고 둘러대고는 몰래 왔어요. 용서해 주세요. 김생이 말했다. 장모님의 가르침이 그와 같은데 옆에 앉아서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지. 뭐하러 왔어? 조금 있으니 계집종이 저녁밥을 가져왔다. 아내가 그 종에게 신신당부했다. 내가 여기 있다는 말은 절대 하지 말 거라. 계집종이 알았다 하고 나갔다.
김생이 저녁을 배불리 먹었는데 밥상 위에는 닭다리 하나가 남았다. 아내가 말했다. 당신 이건 절대 드시지 마세요. 왜 그러? 조금 전에 닭 한 마리를 삶고 있었는데 고양이가 채가더니 몸통은 먹어치우고 다리 하나만 측간 옆에 떨어뜨려 두었지요. 종들이 그 이야기를 하니 어머니가 이거 김서방에게는 좋은 고깃감이 되겠다. 상에 올려 그 인간 입을 잠시라도 즐겁게 해주자. 해서 여기 놓인 겁니다. 더러운 것이니 입에 대지 마셔요. 김생이 말했다. 장모님이 굽어 살피셔서 고기 한 덩어리를 주셨으니 특별한 은혜라오. 그러니 감히 손가락을 더럽히지 않을 수 있겠소. 하고 닭다리를 먹었다. 김생이 밥을 다 먹은 후 한참 앉았더니 이윽고 무엇인가 결심한 듯 고개를 들고는 아내를 쳐다봤다. 당신에게 비밀리에 할 말이 있어. 요즘 내가 목숨을 걸고 도모하는 일이 있어. 강포한 임금에 대항하는 일이오. 오늘 밤 삼경이 되거든 뒷동산에 올라가 궁궐 밖을 살펴보시오. 만약 시끄러운 소리가 1시경 정도 들리다가 조용해지면 별일 아닐 테니 걱정하지 말고 그냥 주무시오. 시끄러운 소리가 1시진 이상 가거나 삽시간에 사라지면 이미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니 모든 사람 앞에서 나를 부정하고 살 길을 진중하게 도모하시오. 부인이 놀란 얼굴로 쳐다보자 김생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가는 놓으며 말했다. 이 나라 어진 백성들을 위해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오. 김생은 조용히 걸어 나갔고 아내는 그날 밤 잠을 자지 않았다. 이윽고 삼경이 되자 사람들이 잠든 틈을 타 몰래 뒷동산 등성이에 올라가 궁궐이 있는 거리 쪽을 바라보았다. 고요하기만 할 뿐 사람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냥 내려가려는데 홀연 횃불이 하늘을 찔렀다. 사람들이 고함을 지르고 말들은 힝잉거리며 날듯이 대궐문 쪽으로 내달았다. 그 형세가 비바람이 부는 듯했다. 잠시 떠들썩하더니 한 무리가 문 안으로 들어갔다. 궁성안을 보니 대궐 밖에 간간히 불빛이 보였지만 크게 떠들썩하지는 않았다. 이때 재상과 아들은 둘 다 궁궐에 숙직하고 있어서 집에는 남자가 없었다. 김생의 아내는 대궐에서 벌어진 일을 알 길이 없어 다만 집으로 돌아와 궁금해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른 아침이 되자 계집종이 재상의 아침밥을 갖고 대궐로 향했다. 대궐 쪽으로 가는 길에는 수많은 기병이 주둔해 채찍질하고 몽둥이질을 하며 사방으로 사람들을 물리치고 있었다. 여종이 주인의 권세를 믿고 대궐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장교가 계집종에게 채찍질했다. 계집종이 크게 꾸짖었다. 나는 아무동 아무대감댁 사람이요. 하찮은 장교 따위가 어찌 감히 나를 핍박하시오. 곤졸들이 비웃었다. 너의 주인은 흉악한 역적의 괴수인데 어찌 잠시라도 권세를 팔아먹으려 하느냐? 그러고는 마구 발길질해서 여종을 몰아냈다. 여종은 위태로운 지경을 겨우 모면하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와서는 사태를 보고했다. 집안 사람들이 매우 놀라서는 반신반의했다. 부인이 입에 거품을 물며 딸을 향해 독을 토해냈다. 우리 집은 임금님의 은총을 두텁게 받아왔다. 또 음모를 꾸민 적이 없는데 어찌 하루아침에 몰락할 리 있겠느냐. 이건 필시 무례배 김생이 영모를 꾀했다가 발각되어 국문을 받는 중에 우리 집을 끌어들여 원한을 드러낸 것일게다. 내 신랑이라는 작자가 그런 배은망덕한 놈이다. 키우던 개에게 물린 꼴이 되니 기가 막히는구나. 김생의 아내 역시 남편의 어제 태도를 볼 때 의심스러워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 아무 말도 못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11월 12일 토요일에 다음 편을 계속하겠습니다. 용어 풀어 올리겠습니다. 대북파는 당파의 하나입니다. 선조 말년에 세자 책봉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영창대군을 지지하는 소북파와 광해군을 지지하는 대북파로 분당됩니다. 광해군이 즉위하며 대북파가 집권했으나 후에 인조반정으로 붕괴됩니다. 승진은 조선시대 승정원의 정삼품 당상관을 말합니다. 승정원은 왕명의 출납을 맡았으며 오늘날의 대통령 비서실에 준하는 기관이자 권력의 중추부였습니다. 해그림자는 어떤 물체가 햇빛을 가려서 생기는 그림자입니다. 한식경은 약 30분 정도로 밥 한 끼를 먹을 정도의 시간입니다. 한시지는 약 2시간입니다. 삽시간은 매우 짧은 시간입니다. 국문은 국청에서 형장을 가하여 중재인을 신문하던 일입니다. 임금의 명령이 필요하였습니다.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편자미상의 청구야담이 모본입니다. 여기에서는 이강옥 교수가 현대 한국어로 옮긴 청구야담을 빌렸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 특별전, 기산풍속화에서 민속을 찾다에 도록을 빌렸습니다. 유유로그의 한국어 속담, 눈에 가시 갔다와 YTN 프로그램, 낱말풀이 바늘방석에서 각각 일러스트 한 점을 빌렸습니다. 김상옥, 김진민, 최정규가 연출한 2015년 MBC 드라마 화정에서 몇 장면 캡처했습니다. 강일수, 한현희가 연출한 2019년 MBC 드라마 신입사관 구혜령에서 몇 장면 캡처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늘 푸른 소나무 세상 리뷰, 중마고우, 뜻과 유래를 알자에서 일러스트 한 점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 장승업, 김준근, 그리고 김윤보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1238F, 픽스타, 크라우드픽, 클립아트, 픽사베이 그리고 게티 이미지뱅크의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쿨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 전후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